이번에 소개할 애니는 죽은 뒤에는 어디에 갈까라는 질문에 답을 준 애니 死んだ世界先生は엔젤비트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 이후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에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혹은 창을 닫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엔젤비트는 2010년에 PA 워크스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감독은 키시 세이지이고 각본가는 마에다 준입니다. 참고로 키시 세이지는 전에 추천한 세토의 신부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다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이 작품은 각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리는 작품을 만들기로 유명한 키시 세이지의 작품과는 다르게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원작가는 각본가인 마에다 준입니다. 마에다 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키사의 시나리오 라이터였습니다. 키는 미소녀 게임을 제작하는 게임사로 유명한 작품으로는 클라나드랑 에어가 있습니다. 그런 마에다 준이 처음으로 쓴 애니메이션 각본이 엔젤비트였습니다. 하지만 게임 시나리오랑 애니메이션 각본은 너무나 다르고 실제로 비슷한 이유로 페이트 엑스트라가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트 엑스트라도 비슷하게 비주얼 노벨만 쓰던 나스키노코가 시리즈 구성을 맡아 애니메이션을 비주얼 노벨처럼 만든 탓에 많은 혹평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쓴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써질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엔젤비트는 6쿨 분량의 각본이 되었고 그것을 압축해서 1쿨로 만든 것이 지금의 엔젤비트입니다. 한 소년이 저격총을 들고 있는 소녀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あなた入隊してくれないかしら。 저격총을 들고 있는 소녀가 소년한테 죽을까 보다 부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라는 말에 당황해하는 소년한테 あなた死んだのよ。 소년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전원 죽었다고 합니다. 何もしなければ消されるわ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신에 의해 소멸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여전히 상황을 믿지 못하는 소년한테 順応性を高めなさい。あるがままを受け止めるの。 소년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천사와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의 형태를 하고 있던 천사를 공격하려는 소녀를 믿기 어려웠고 그녀의 동료라고 하는 사람 또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기에 소녀는 천사한테 다가가 질문하지만 천사는 자신이 천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녀는 그 말에 안심하고 기억도 명확하지 않으니 병원에 간다고 하지만 病院なんてないわよ。どうして？誰も病まないから。 천사는 이 세계에는 누구도 병들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みんな死んでるから。 전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던 소녀는 발악을 했고 천사는 그런 소년의 심장을 칼로 찌릅니다.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소녀는 멀쩡히 복권실에서 일어납니다. 꿈 같은 상황은 옷에 묻어있는 피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선생님들한테 상황 설명을 부탁할 겸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교장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위에서 이상한 망치가 나와서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음에 일어났을 때는 교장실 안에서 아까 만난 소녀랑 다른 애들이 부 이름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俺はとっとと消えるんだ。 천사한테 가서 성불할 거라는 소년한테 소년은 불교에서는 생물이 꼭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을 거란 말을 합니다. 결국 소년은 소녀의 부에 가입하게 됩니다. 私はユリ。 소녀의 이름은 나카무라 유리로 이 부의 리더라고 합니다. 주변 부원들의 이름을 소개받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는 소녀는 おとなし。下は思い出せね 자신의 성이 오토나시라는 것 외에는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彼らは NPC よ。え。NPC？知らない？ノンプレイヤーキャラクター。 가입한 뒤 옥상에서 유리랑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학생들은 NPC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도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탓에 아직 이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주인공은 그들이 NPC라는 것을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천사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스토리는 총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이어서 천사와의 대립편. 두 번째는 천사가 학생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차기 학생회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해결하는 편. 세 번째는 천사의 분신들과 싸우는 편. 마지막으로 성불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스토리와 많은 등장인물들이 곧 이 작품의 단점이 되고 맙니다. 이 이후에는 결말까지 전부 다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위의 스토리는 일화만 설명한 것이기에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캐릭터를 죽여서 감동적인 상황을 만들던 마에다 준이 이번에는 시선을 바꿔 모든 등장인물들을 죽이고 시작하는 참신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죽어서 주던 감동을 이제는 성불시켜서 주는 것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적은 주역을 내세워 작품을 진행하는 미디어에 가깝습니다. 특히 드래곤볼, 프리큐어 혹은 원피스와 같은 장기 애니메이션도 아닌 1쿨 분량의 짧은 애니메이션은 등장인물이 많아지면 이야기가 너무 산만해집니다. 대략 4쿨 분량을 받는 프리큐어조차 비중 문제가 생기는데 1쿨 분량인 애니메이션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의 사연을 설명해야 한다면 이야기의 전개가 빨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엔젤 비트는 주인공 오토나시를 제외하더라도 또 다른 주인공인 유리, 진히로인이자 천사인 타치바나 카나데, 주인공의 친구인 히나타, 2대 학생 회장인 나오이 아야토, 그리고 그런 히나타랑 친한 밴드의 2대 보컬인 유이 등 너무 많은 주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역만 말한 것이지 사후 세계 전선만 해도 몇십 명이 넘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작품의 메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나시, 유리, 카나데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진행했다면 이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은 만약 마에다 준이 원래 자주 쓰던 게임 시나리오였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게임 시나리오는 캐릭터들의 루트마다 스토리가 다르고 나오는 등장인물이 변해도 되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 그러기가 힘듭니다. 이런 문제점이 결국 스토리의 급전개로 이어집니다. 위에 설명했다시피 이 애니는 대략 크게 4개의 다른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4개의 스토리의 장르도 다 다릅니다. 천사와의 대립편은 액션과 개그에 가깝고 천사가 학생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의 편은 시작은 개그물에 가까우나 후반부에 가면 다른 부원들의 상황은 공포와 액션물이고 오토나시는 천사랑 같이 로맨스물을 찍고 있습니다. 천사의 분신들과 싸우는 편은 진정 개그와 액션물이고 마지막 성불하는 편은 치유물입니다. 이 4개의 별개의 장르를 가진 스토리가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덕분에 스토리가 안정되기 시작한 6화 이전까지는 개그, 액션, 일상, 진지함이 뒤섞여 정신없는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보통 기사 게임이 애니화될 경우 2쿨 분량에서 많게는 2기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1쿨 분량의 모든 것을 다 넣으려고 하니 그냥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총 6명 있습니다. 아마 주인공을 제외하면 이 세계에 오게 된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준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새로 들어온 한 소년한테 오토나시는 그들을 생각하며 질문합니다. あるやつには過去に立ち向かう勇気が必要だった。あるやつには夢を叶える努力が必要だった。あるやつには長い時間と仲間が必要だった。貴様はどれだ？ 미련을 해소하면 성불할 수 있는 세계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에는 미련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그들의 인생에는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 과거 외톨이였던 소녀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 쾌활한 성격이 되었고 움직일 수 없었던 소녀는 밴드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을 인정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소녀는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과 과거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강도에 의해 자기를 제외한 남매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소녀는 동생들만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히로인인 나카무라 유리는 연애적 의미의 히로인이 아니라 더블 주인공이라는 의미의 히로인으로 봅니다. 덕분에 이 작품의 최종 보스에 가까운 인물을 만나는 것도 유리입니다. 오토나시의 이야기가 자신이 왜 사후세계에 오게 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랑
카나데를 만나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어 동료들을 성불시키는 것이라면, 유리의 이야기는 자신만 살았다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동료를 위해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버리고 자신의 불합리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인공인 오토나시의 이야기에 설정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 설정 오류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째서 장기 기증을 한 오토나시보다 그 장기를 받아 산 카나데가 먼저 이 세계에 왔는지 같은 거입니다. 물론 어차피 판타지 애니메이션이고 이 세계의 시간이 현실 세계와 다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밴드인 걸즈데드 몬스터의 두 보컬은 둘 다 사고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일대 보컬은 뇌출혈 후에 실어증이 왔고 그 후에 뇌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이대 보컬은 교통사고로 전신불구가 된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작중에서는 큰 무리 없이 말하고 움직입니다. 즉, 이 세계에 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호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공한테 심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 중에서 가장 빨리 운반해야 되는 심장이 없는데 다른 장기가 존재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심장만 기증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심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회복이 안 된 것도 이상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을 성불시켜야 하는 세계에서 오토나시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온 카나데의 미련을 해소하기 위해 오토나시를 강제 소환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리의 성불, 여기에 온 이유와 짐을 덜어낸 유리,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을 전한 카나데, 그리고 사후 세계를 지키고 있는 오토나시의 이야기는 마에다 준의 작품답게 감동적입니다. 덕분에 많은 팬들의 소원은 6쿨 분량의 애니화 혹은 리메이크였습니다. 물론 마에다 준이 리메이크는 없다고 하였고, 게임 또한 1편만 만들어지고 그 후에는 나오지 않아서 베이퍼웨어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마에다 준이 만든 세계의 애니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불호는 갈리지만 그래도 볼가치는 충분히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엔젤 비트이며, 이 뜻은 천사를 죽인다가 아니라 천사의 고동이었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심장 박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공의 성인 오토나시는 소리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의 오프닝은 마이 소울, 유어 비트입니다. 오프닝은 내 영혼이 너의 고동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의 경우 오토나시한테는 심장이 없기에 고동 소리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토나시의 성이 아니라 이름은 유즈루이며, 일본어로 유즈루는 남한테 양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